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해 줍니다. 인정서에는 기본 인적 사항과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그리고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내사항이 몇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사항을 보면 1번에 그렇죠. 이제 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그럼 등급을 받으신 분을 받을 수의 등급, 그 다음에 nom자. 그래서 등급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준다는 거죠. 1번에서 8번까지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죠. 자,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내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관에다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보여줍니다. 제시하시고 3번에 그렇죠. 이 서비스의 서비스의 기준을 정해 놓았어요. 그거를 범위라고 해요. 가이드라인, 한도액, 얼마를 초과하지 말아라 라는 한도가 있는데 서비스를 받다 보면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야 된다. 그리고 항목에 없는 서비스, 항목에 없는 서비스다 이런 말을 비급여라고 해요. 아니다, 급여 대상이 아니다, 급여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본인이 전액을 내도록 한다. 그리고 등급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셔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6개월 이상 밀린 것을 다 내는 것. 두 번째는 우선 급한 대로 한 달치만 내는 것. 그러면은 여기 기준에 6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 달치를 내면 5가 되죠?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등급을 받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봤을 때 4등급이어야지 왜 5등급이 나왔대? 이러면 다를 이, 생각이, 의견이 달라요. 그 결정 통보서에 나와 있는 등급과 내 생각이 달라. 그러면 3개월 이내에 90일 이내에 다시 청구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 이 90일이라는 경계는 왜 뒀냐면요. 우리가 한 가지 병을 앓고 한 가지 병을 치료받았을 때 그 기간이 30일 이내에 발생을 하고 치료가 끝나면 그거는 급성 질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3개월이 넘어가면 90일이 넘어간 것은 만성이 되었다. 그래서 만성 질환으로 간주를 해요. 앞전에 등급을 받았어요.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려면 적어도 만성이 되는 시간은 지나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90일이라는 경계를 뒀습니다. 자, 6번에 그렇죠. 갱신.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정말 좋아. 그래서 계속 서비스를 받고 싶어. 땡땡이 재가센터에서 오시는 요양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계속 서비스를 연장하고 싶어요. 갱신이라는 말은 연장이에요. 연장하고 싶으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최소 한 달 전까지 갱신 서류를 갖추어서 내시면 돼요. 그래서 1등급은 이제 갱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4년 후에 갱신을 하는 거고요. 2등급, 3등급을 받았으면 3년 후에 갱신을 2, 3, 4를 받았으면 2등급, 3등급, 4등급을 받았으면 3년 후에 갱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등급, 6등급을 받았으면 2년 후에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급을 받는 절차가 어려워서 그러지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는 또 한 장의 종이를 줍니다. 그게 서식이 뭐냐면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급을 받으면 이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얼마를 초과하지 말아라. 몇 번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돈이라는 금액이 지침이 나와 있는 서식을 줘야 그거를 보고 그 장기요양 기관도 서비스를 짜고 그리고 보호자도 이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알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식을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하는데 이 말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앞에 표준에다가 네모치고 돈이라고 쓰세요. 돈.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몇 번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 나와 있는 거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서식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횟수를 몇 번을 넘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다. 이 서식, 이 종이가 바로 뭐냐? 표준이에요. 표준.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서식이 뭐냐? 그러면 정답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는요. 1교시가 35문제예요. 그리고 1교시 35문제를 40분, 마킹까지 해서 40분에 풀어요. 그리고 10분 휴식을 한 후에 2교시 45문제, 45문제를 50분 동안에 풀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끝나죠. 그런데 이 80문제 전부 다 객관식이에요. 1, 2, 3, 4, 5를 읽고 정답 하나를 딱 찍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식은 한 문제도 없어요. 영어 안 나와요. 한자 안 나와요. 다 한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80개 중에서 눈썰미를 테스트하는 그림 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만큼만 공부를 해놓으면 되냐면 이 책 전체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제 수업의 방식은 이해를 돕는 거예요. 이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단기 기억은 떨어져요. 그래서 암기력은 떨어지지만 그 인생을 살아온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지혜를 이용해서 이해하는 능력은 커지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외워야 되는 부분이 가끔 있으면 어떤 포인트를 정해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돈에 대한 그 서식이 뭐냐, 급여 초과하지 말라는 서식이 뭐냐, 그렇죠. 정확한 이름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인데 그렇게 긴 문장을 기억하지 말고 표준, 앞에 표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펼쳤을 때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떠오르면 고혈압 짠 거 먹으면 나쁘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시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달달 외운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서식을 놓고 서류를 놓고 이제 서비스 플랜을 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보고 이제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플랜을 짤 때 물어봐요. 욕구가 뭐냐?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받고 싶냐? 그래서 그분의 니드에 따른 계획을 짜죠.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보여줍니다. 읽어보고 나 이 계획서 마음에 들어요. 이 서비스 이거 받을래요.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되죠.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면 맨 처음에 대상자가 말한 욕구와 그 다음에 짠 플레인이 그대로 서비스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만족은 하는지, 조정해야 될 사항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종료를 하는 시점이 오기도 해요. 언제 종료를 하냐? 그렇죠. 더 이상 우리 집에 방문 요양 오지 마세요. 그렇죠. 대상자가 종료를 원하거나 또는 요양 대상자가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또는 자녀들이 집 앞에 요양병원이 새로 생겼는데 그 병원으로 제가 모시려고 해요.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갔을 때 그때는 서비스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고 그 다음에 노인성 질병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이 신청하시는 분 모두를 등급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등급 외자라고 해요. 우리가 그 정식 결혼,
본처와 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 외 혼인을 이루지 않고 밖에서 태어난 사람을 혼외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등급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등급외자라고 해요. 그 등급외자를 A형, B형, C형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결과지를 딱 받으면은 이제 그 결과지를 펼칠 때, 그렇죠, 등급을 받았을 거를 생각을 하고 딱 펼쳤는데 갑자기 이 숫자가 나오면 이제 전화를 하십니다. 이게 뭐죠? 웬 영어가 써 있네. 숫자가 안 써 있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A형. 자, 그러면 A형, B형, C형은, 특히 A형은요, 간만의 차이로, 아주 약간의 차이로 최소 인지지원 등급이 6등급이잖아요. 그 6등급도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B형, C형은 그렇게 많은 논쟁의 거리가 없는데 이 A형은 이 불만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거동면에서 보면은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할 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니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지에서 보시면 단기 기억 장애가 좀 있다. 판단력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인지가 좀 떨어진 상태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가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2시간, 3시간, 1시간 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았을 때는 부당하다라고 느껴요. 우리 어머니 가스불 끄는 거 깜빡깜빡 하고 큰일 날 뻔한 적도 있고, 막 내가 말한 것도 기억이 안 나서 또 물어보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 정도면 등급을 줘야지 왜 안 주냐. 그래서 이제 A형을 받으신 분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가기를 또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에 이제 승복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계셔도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신 분들이, 그 간만의 차이로 판단이 되신 분들이 A형을 받고, 이분들은 차후에 상태에 따라서 다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형.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A형, B형, C형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지역사회 자원이 갖고 있는 그 복지 사업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왜 연결을 시키냐?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다 등급을 받으면 안 돼요. 등급을 받으면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좀 멈춰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서 존재하고 있는 이분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고 또는 증진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복지관에 나가시라고 권고하는 복지관 서비스, 이런 그 지자체별로 갖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가능한 등급자가 되지 못하도록 이제 막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막는 거고, 좋게 표현하면 예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나가서 서비스를 해요. 자, 그래서 지자체별로 2020년 1월 2일부터 시에서 내보내는 생활관리사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사는 곳도 한 100명 정도를 뽑았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그래서 이 등급 외자이신 분들, 또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벼운 등급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속에 중증이 2분은 또 끼워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대상자를 한 사람이 16명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머물면서 하루에 2집 정도를 다니고 하루에 2시간 정도 서비스를 주고 이러면서 독고사 예방하고 그 다음에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하는 사업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시면 시나 군이나 면 단위에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할 때 채용을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패스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이런 사업이 생겼을 때 이력서를 내셔서 한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런 조직의 쓴맛과 단맛을 보시는 이런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만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부심도 꽤 높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등급 외자로 계속 계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보호자들의 입장은 뭐예요? 그렇죠. 등급을 받아서 우리 어머니가 시설에 입소를 하건 아니면 내가 가족 요양을 하던 방문 요양을 받던 해서 좀 더 세밀하고 더 수준이 높은 서비스를 좀 받고 싶다는 거죠. 이제 그 욕구와 이 욕구가 이제 부딪히면서 이의 신청이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또 생기고 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 만족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그 지역사회 사업 연계는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업무라는 것은 뭐냐면 일이에요. 누구의 일이냐? 여기 요양보호니까 특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일이죠. 그러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 다음에 요양 대상자를 돌보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협력하는 간호사 선생님, 복지사 선생님, 물리치료사, 조리사, 그 다음에 영양사 이런 선생님들이 이 사업을 하는 바탕이 되는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서비스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또는 65세 노인이 아니지만 남의 손과 발이 필요한 수발이 필요한 병에 일찌감치 걸리신 노인성 질병자, 수발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받은 등급에 따른 그렇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등급을 받으신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향상하도록 기여하는 것이 우리 업무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욕구라고 해요. 니드라고 하고, 그래서 각자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요. 욕구가 다르죠. 누군가는 식사가 중요하고 누군가는 말벗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널브러져 있으면 나는 정신이 사나워요. 그래서 이제 정리, 세탁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등급은 받은 우리의 고객인 이 대상자께서 원하시는 욕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면밀히 꼼꼼히 어세스먼트, 사정을 해서 그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들어가고 욕구가 만족했는지 모니터링을 중간중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현재의 기능 수준을 향상하거나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대상자의 현재 기능 수준을 향상 유지에다가 잔존 기능 증진, 잔존 기능 유지, 잔존 기능 보존이라고 쓰세요. 자, 그래서 우리 케어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남아서 존재하는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유지시키거나 또는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똥이 어르신이
컵을 들 수 있다면 컵은 계속 들 수 있게 하고, 젓가락질을 못하면 젓가락질은 내가 해준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잘 하도록 하고, 나는 할 수 없는 부분만 조금 도와준다. 그래서 용불용성의 근거에서 케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불용성이란 안 쓰면 퇴화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쓰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에는 욕구라는 말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욕구가 뭐냐? 욕망이에요, 욕망. 요구사항. 그 다음에 불만.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것들인데, 인간은 도대체 몇 개의 욕구를 가지고 있냐? 그 욕구를 이렇게 막 두리뭉실 표현하죠. 저 바닷물도 인간의 욕심을 못 채운다. 그래서 불교에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몇 개인지 숫자를 제시해 놨어요. 불교에서는 84,000개의 번뇌를 벗어 던지면 부처가 된다고요. 그 번뇌가 뭐냐? 욕구예요. 한 인간이 가진 욕구가 세상에 84,000개래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이 욕구가 또 생기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매슬로우는 미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생리학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죠. 그리고 이제 매슬로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가진 욕구를 5단계로 나눈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이 인간의 욕구를 만들었을 때는 70년, 80년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80년 전에 인간의 욕구와 지금 욕구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매슬로우가 만든 이 인간의 욕구가 그래도 보편적이고 좀 많이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이 생명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책에는 이 매슬로우의 욕구가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요양보호사 이 책도 생명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를 알아야 그 욕구에 맞는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이제 응용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슬로우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죠. 자, 매슬로우는 인간이 가진 그 많은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 이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인간의 욕구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맨 꼭대기 5단계. 그래서 1, 2, 3, 4, 5 밑에서부터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밑에 있는 것은 이 생리적인 욕구예요. 이 생리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자연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연적이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극히 자연적이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욕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병적이다 이런 것은 정말 자연적이지 않고 병적인 상태인 거예요. 질병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생리적인 황달을 겪어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피를 간에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탯줄로부터 분리가 돼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 이제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적혈구들이 막 깨져요. 깨져서 소변이나 이런
특히 이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이 돼야 되는데 배설이 아직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진 적혈구가 몸 안에 이제 빌리루빈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노란색을 띠는데 자연스러운 황달이라는 뜻으로 생리적인 황달이라는 호칭을 준 것은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황달기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몸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세상 밖의 삶의 시스템으로 몸이 적응을 해서 이제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기능, 그 다음에 깨진 적혈구를 밖으로 다 내보내는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죠. 근데 이 중에 한 10%의 신생아들은 이 과정에서 이제 버거운 거죠. 버거워서 생리적에서 질병적인 황달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일부 넘어가는 그 신생아들이 이제 그 포토세라피라고 해서 형광등 불빛에 이제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이제 그 형광요법을 받는 치료를 받게 돼요. 왜냐면 황달은 내버려 두면 이제 혼수가 와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질병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생리적 황달을 가볍게 지나가고 또 어떤 일부는 병적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과정을 다르게 밟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진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를 생리적 욕구라 한다. 그럼 그 자연스러운 욕구는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고프고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섹스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1차적인 욕구, 그 1차적인 욕구를 해결을 하고 나면 이제 2, 3, 4, 5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는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그 다음에 원활한 배설이 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잠을 잘 자도록 등을 이제 싹싹 마사지 문질러 줬다. 이런 무엇을 해결해 줬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정답은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고 나면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보호받으려는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요양보호사가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다. 침대 난간을 올려주었다. 그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체위 변경을 해주었다. 무엇에 해당되냐? 매슬로우 이론에 비추었을 때 무엇에 해당되냐? 그러면 정답은 안전의 욕구. 그래서 우리 요양 선생님들은 대상자를 돌볼 때 어떻게 돌봐야 되냐면 안전하게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노인성 질병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손과 발이 필요한 수발이 필요한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다칠 수 있다는 거죠. 더 잘 넘어지고 더 감염에 취약하다. 그래서 365일 어떻게 돌본다? 안전하게 돌본다. 그래서 364일은 잘 돌봤는데 365일 되는 날 넘어졌어요. 그러면 364일간의 돌봄이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낙상을 해요. 그럼 이미 골다공증 환자예요. 그럼 이제 막 크게 골절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막 고발하네, 배상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돌본다. 그래서 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나오죠. 자, 그래서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누군가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짝짓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이라는 소속을 또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미기도 하고
모임을 나가기도 하고 어떤 단체에 가입되기도 하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직 속에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고 이제 관심을 받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존경에 대한 욕망이 막 불타올라요. 이제 막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거 해결됐어. 그리고 내가 이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 안전해. 그 다음에 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서 안전해.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가정도 있어, 친구도 있어, 나 어떤 모임도 있어. 그리고 나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아우 너 대단하다, 너 되게 멋있다, 이런 그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살살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존경의 욕구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는 뭐가 남냐? 자아가 남아요. 자아는 뭐냐?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를 우리는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자아실현. 그래서 사람마다 자아실현하고 싶은 게 다 다르죠. 누군가는 50억을 모으는 게 내 꿈이다. 그럼 50억을 모았어요? 그럼 자아실현 하신 거예요. 나는 공무원인데 높은 그 계급을 달고 싶다. 높은 계급 달았어요? 그러면은 자아실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미 있는 좀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두리뭉실하지만 이만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그러면 자아실현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인생이 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우리가 누구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는 생각도 이것도 이제 자아실현인 거예요. 우리 아들들 다 키우고 나면 이제 남편하고 죽기 전에 그렇죠. 팔도 유람 한번 하고 그냥 저 바깥 세상에 그 멋있다고 하는데 좀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노년을 보내고 싶다. 이게 자아실현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요, 이 밑바닥에서부터 쭉쭉쭉 올라가면 결국에는 최상위 꼭대기에 누가 있냐? 다른 사람이 안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 에고. 그래서 내가 너무 소중한 거야. 내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아실현.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관심이 나로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정도 형편이면 아이를 한타 쓰는 낳아서 키워도 될 텐데 왜 저렇게 아기를 조금만 낳아서 키운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럼 막상 그분들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바빠요. 왜 바빠요? 놀러 다니느라고, 골프 치고 막 기타 등등 여가 생활 하느라고 하루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결국에 관심은 나로 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예전에 우리가 막 무작정 아이를 많이 낳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가족계획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를 퍼낳다가는 거짓골을 면할 수 없다. 무작정 퍼낳다간 거짓골을 못 면한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가족계획 사업을 주도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을 앞세워서 아이를 적게 낳게 이제 그 모델이 되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 민방위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정관 수술하면 빼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분명히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산하 제한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인력이에요, 인력. 그 싼 인력들이
그렇죠. 독일 가고 그 다음에 중동으로 가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싼 인력을 기반으로 산업이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하게 퍼놨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값싼 인력으로 인해서 국가가 산업화를 부흥하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이제 첨단사회로 오면서 인간의 욕구가 보릿고개는 지났다는 거죠. 이 보릿고개가 지나고 나니까 삶이 윤택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알아서 아기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굳이 국가가 그렇게까지 나서서 가족계획 사업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살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떼버려 두면 삶의 질이 올라가면 알아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을 많이 쓰고 싶어서. 자,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반대로 제발 놔주세요. 이 자녀를 출생하는 거를 이 재생산이라고 해요. 이 재생산을 해야 그 돌아가신 그 세대를 메꿔가면서 그 국민의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이 국민의 인구가 줄어들어도 국가가 국력이 약해져요. 그런데 이제는 제발 얼마 주고 뭐 해주고 할 테니까 애 좀 낳으라고 해도 안 낳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어요? 서양의 자유, 존중, 자립, 개성 중시 하는 학문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먼저예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보다 개인주의가 먼저인 공부를 오랜 세월 한 세대가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연이나 공동체나 이런 것보다 나 자신에게 관심이 더 많은 세대이라 보니까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학벌을 갖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런 윤택한 삶을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아이를 낳으라고 대책을 세우고 제도를 내놔도 안 낳아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한 목숨 이렇게 좀 편하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하러 구차하게 자식을 낳고 거기에 우리 부모님처럼 헌신하며 사냐. 나는 그런 헌신 못한다. 이게 바로 지금 젊은 세대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죠. 자, 그래서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양보 업무의 유형과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표준 서비스 분류가 있어요. 이 서비스를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니까 이 표준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았어요.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에 맞는 서비스를 해라. 가능하면. 그래서 그 틀을 설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 신체활동에 대한 서비스, 이거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요 보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일상생활 지원, 이것도 우리 요 보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인활동도 우리 요 보호사 선생님 일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지원, 이것도 요 보호사 선생님의 주 업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욕도, 목욕은, 그렇죠. 재가에서 하면 방문 목욕이고, 그리고 시설에서 하거나 주간보호센터에서 해도 목욕이죠. 그 목욕, 요 보호사 선생님 중심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매 환자의 그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대처하는 거, 이것도 요 보호사 선생님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응급한 상황은 요양보호사, 복지사, 간호사 다 대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보호사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업무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관리, 이것도 요 보호사 선생님 업무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이 기능 회복, 우리가 훈련, 이렇게 어려운 말이 훈련 이런 게 들어있죠? 그러면 이거는 보다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다 전문적인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렇게 치료가 붙었죠? 재활치료, 이 치료가 붙은, 그 다음에 인지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인지치료사, 재활치료사 이런 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호처치는 간호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욕창, 소독, 그 다음에 투약, 그리고 뭐 통증 간호, 그 다음에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냐? 간호사가 하는 일이다. 간호사와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또는 이제 시설에서는 간호사도 채용하고 조무사도 채용해요. 주간보호도 간호사도 채용하고 때에 따라 조무사도 채용을 해요. 그럼 이제 간호과 파트를 담당한 그 선생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신체 활동이 1번에서 11번까지 11가지로 틀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걸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신체라는 거는 몸신의 몸체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손이 환자의 몸에 닿는 것은 다 신체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은 가사 서비스예요. 가사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하는 가사 서비스죠. 그래서 취사, 청소, 정리, 세탁 이런 거고, 자, 개인 활동은 외출 시에 함께 동행해 외출 시 그런 거를 나들이라고 하죠. 나들이. 함께 나들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일상 업무는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마트 가서 장봐 오는 거, 이런 거 심부름. 그 다음에 은행 가서 세금 대신 내고 오는 거 심부름. 자, 우리 요양 대상자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는 말벗이에요. 말벗.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돈은 한 푼 안 들어가는데 효과는 엄청 큰 것. 그게 바로 정서지원 말벗이다.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할 수 있다는 거, 의사소통, 상담 이런 것들이에요. 자, 돈은 한 푼 안 들어가지만 효과는 아주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은 이제 재가에서는 방문 목욕 요원이 따로 있다고 했죠. 목욕. 그리고 이제 치매 환자의 그때그때 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 그래서 뭐 왜 나 밥을 안 줘요? 날 굶길 거냐고. 그러면은 굶길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얘 지금 뜸 들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거. 자, 누가 내 돈을 훔쳐갔어. 아, 예, 그러세요? 그러면 함께 찾아볼까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거, 그렇죠. 정리정돈, 이제 교환, 그 다음에 뭐 환경관리, 세탁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1, 2, 3, 4, 5를 보고 요양보호사인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양보호사가 했을 때 잡혀가는 것은 하시면 안 돼요. 요양보호사가 뭐 소독을 했다. 그건 안 되지. 그거는 간호사가 하는 일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러면은 요양보호사가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잡혀가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표준 서비스를 이제 밑에 구체적으로 또 나열을 해놨네요. 자, 신체라는 것은 몸신의 몸체자, 요양보호사의 손이 환자의 몸에 닿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은 가사 서비스예요. 우리가 가사를 크게 취사, 정리, 청소, 세탁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방문 요약 나가서 이제 일상생활 서비스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안에서도 청소, 주변 정리, 세탁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할 때 함께 가는 거. 이거 나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서 공과금 내는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심부름이죠. 심부름. 그래서 정서 지원. 이제 정서 지원을 보시면은 정서는 비용은 가장 적게 들어가는데 비용은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효과는 아주 커요. 그래서 등급을 받은 어르신과 얘기하고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커뮤니케이션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서비스예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이 가족들은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새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부분 예전의 것을 기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일이 되어도 모레가 되어도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그제 한 얘기 또 하고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이 맺힌 부분은 오래 기억하잖아요. 그런 거를 또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 잊었던 해묵은 이야기들을 자꾸 꺼내서 이제 감정을 자꾸 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호자들은 또 시작이야. 아우 또 그 말이야. 이렇게 응대를 해요. 하지만 우리 요양 선생님들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어머나 그러셨어요. 어머 그랬어요? 이래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월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행동 중에 하나가 고객의 편에 서서 경청해 주는 거예요. 경청. 잘 들어주고 수용, 받아주고 공감한다. 그래서 경청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시라고 급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여를 받는 전문 직업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곤란해요. 그거는 월급을 받을 만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노래다 생각하고 어머 또 그러시냐고 하지 말고 즐거운 노래를 듣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목욕, 방문 목욕, 장비를 갖추고 가서 목욕을 하고 또 시설에서도 목욕하고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목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욕과 관련된 서비스 요양보호사 선생님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업무, 제한됐다라는 뜻은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해야 되는 일, 그 다음에 특수한 치료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한이라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일 중에서 업무는 일이죠. 그 일 중에서 하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아니다 이런 거예요. 제한된 업무.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표준 서비스로 인해서 제시를 해놨죠.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서 지금까지 이 장기요양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사례를 모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